안녕하세요. 고다사주입니다. 오늘은 만세력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만세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만세력이라는 건 연월일시로 입시급자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옛날식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년, 뭐 을축년, 뭐 기유일, 을묘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좀 가끔 들어보신 적 있죠? 사극 같은 데에서. 그래서 이것을 옛날식 달력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만세력 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주 보러 가면 술사님들이 책에서 이제 생년월일 불러주는 대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그 공책에 적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탕을 해석을 했었는데, 요즘엔 만세력 어플도 있고 만세력 사이트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생년월일만 입력하면은 바로 한자로 이제 변환되는 만세력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만세력의 생년월일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보시면은 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주자는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네 개의 주가 있다. 그래서 사주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총 8글자죠. 그래서 8글자, 팔자. 그래서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기둥과 8글자로 돼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 그래서 읽는 법 같은 경우에는 연주니까 이제 연을 붙여야 되겠죠. 경자, 경진월, 갑오일, 경오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만세력에는 한자들이 있는데 총 22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명리학 같은 거 공부하실 때 뭐 한자어도 많이 나오고 좀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총 22가지밖에 안 돼서 천간에 뭐 윗줄에 있는 거는 10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 12개, 이렇게 해서 총 22개인데, 보시면 다 아는 글자들이 반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리고 그 지지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띠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한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반 이상은 아실 거고, 뭐 보시면은 인자라든지 뭐 진자라든지, 그리고 천간 글자 중에서는 경자나 뭐 개자, 뭐 무자, 뭐 이 정도 몇 개 빼고는 다 아시는 글자거나 좀 익숙한 글자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많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걱정은 좀 덜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만세력 보는 법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 이 보시면은 이게 윗줄, 아랫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데, 위에 거는 천간, 그리고 아래 거는 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 천간은 뭐 하늘의 뜻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고, 지지는 뭐 실생활, 뭐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것인데요. 어, 위에 천간에 해당하는 글자는 10글자가 쓰이고요. 아래쪽에는 12글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각각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명칭은 그 연월일시라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천간이냐 지지냐 그걸 합쳐서 부르거든. 그래서 이쪽 연주에 있는 위쪽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천간이죠. 그래서 연에 있는 천간이니까 연간, 그리고 아래쪽엔 연지, 그리고 월에 있는 위쪽 글자는 월간, 아래쪽 글자는 월지, 그리고 태어난 일에 해당하는 글자에서 위쪽은 일간, 일지, 그리고 태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위쪽 글자는 시간, 시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사주에서 보시면은 월간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경자가 요게 그 월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주를 이제 일반적으로 퉁쳐서 부를 때는 일간을 먼저 불러요. 그래서 간목일간이고, 월지는 진토다. 그래서 그 진월에 간목일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세력에는 한자 읽는 법이 좀 따로 있는데요. 갑자라고 해서 갑 이렇게 하고, 뭐 병이라고 해서 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오행이랑 섞어서 읽어요. 그래서 뭐 갑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목이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음과 오행으로 목이라는 요 의미랑 같이 합쳐가지고 갑목 이렇게 있고,
뭐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것은 금이라는 의미가 그 오행으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유금 이렇게 읽고, 그래서 천간 있는 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간목, 을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는데 갑이랑 을이라는 것은 목이라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간목, 을목 이렇게 있고, 병정이라는 글자는 화라는 속성이 있어서 병화, 정화, 그리고 무라는 글자랑 기라는 글자는 토라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무토, 기토, 그리고 경이라는 글자랑 요 매울 신자죠. 요 신자는 금이라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경금, 신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이랑 개라는 글자는 수라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오행으로 임수, 개수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간목, 을목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목이라는 오행이다. 그리고 빨간색은 화라는 오행이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했는데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토라는 오행이다. 그리고 만세력에서 이제 흰색으로 나오는 거는 금의 속성이구나. 오행으로 금이구나. 그리고 그 수라는 속성은 그 색깔로 검은색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력 볼 때도 색깔로 봐서 내가 다 외우지는 못했더라도 초록색이니까 목이구나. 빨간색이 화구나. 그리고 검은색이니까 이게 오행으로 수구나.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한자랑 합쳐서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목, 을목, 그리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에도 자축인묘 진사오미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오행이 붙어요. 그래서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중에서 인이라는 글자는 그 목의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묘라는 거는 또 이것도 목의 속성이면서 인목, 묘목, 그리고 그 토 같은 경우에는 진술충미라는 토가 있는데, 진이라는 글자는 이제 토라는 속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토, 그리고 미라는 글자도 토라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미토, 술토, 축토 이렇게 읽게 되고, 그리고 뭐 신금 같은 경우에도 지지신금이죠. 천간에 매울 신자 말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금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에다가 플러스해서 금, 그리고 또 그 자수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 글자가 수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자수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임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해수, 자수, 축토 이런 식으로 그 기본 한자 음과 오행을 같이 읽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하기도 편하고 알아듣기도 쉽고 서로 그 사주를 얘기할 때 만들어진 규약 같은 것이죠. 네, 다시 만세력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좀 아시겠죠? 여기 초록색이니까 목이구나. 그리고 빨간색이니까 오행으로 화구나. 그리고 노란색이니까 오행으로 토겠구나. 그리고 검은색이니까 오행으로 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는 천간이고 아래쪽은 지지고, 읽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경자, 위에서 아래로 경진, 가보, 뭐 경호 이런 식으로 읽게 되고, 연간, 월간, 시간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살펴보면은 이게 다 한자인데 위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편관, 정인, 편제, 뭐 상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사주 해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중점적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주로 찾아보기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주 잘 모를 때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이버 검색 같은 것들에서 나는 무슨 일주니까 어떤 특성이 있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주를 찾아보기를 왜 많이 하냐면은 사실 일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뭔가 좀 공감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주를 왜 찾아보냐 하시면은, 어, 여기 뭐 천간, 뭐 연간, 천간에서 연간, 월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일간 같은 경우가, 나를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태어나서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어떤 것들을 담아가고 경험치를 쌓을 것인가, 그것이 일간인데, 그 일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그 성향이라든지 특징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일간에서도 나타나지만 또 일주라 그래가지고 요렇게가 일주죠. 위아래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경자일주, 이사주 같은 가부일주 이렇게 되는데, 가부일주에 또 특징이 있고 또 경자일주에 또 특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적인 성향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연월일시 중에서 일주는 내 개인적인 성향이 좀 드러나는 곳이다, 개인적인 공간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할 때 만세력을 넣어보고서 나는 여기 태어난 일에 대한 글자가 뭐지? 봐서 나는 가부일주네. 그러면은 가부일주 성향 뭐 그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을 해주시면은 다양한 또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걸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사주가 총 8글자인데 딱 요거 가지고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뭐냐면은 여기 월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일주 검색하시는 것은 좀 재미 위주로 보시고, 가장 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요 월지다. 월지 중심으로 사주 해석을 하고 내 사회생활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이 많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로 찾는 것은 그냥 초보자들이 이제 내 성향 찾는 거, 그리고 간단히 재미로 보는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행으로 찾아보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뭐 큰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목이 없을 때, 뭐가 어떤 오행이 없을 때, 그걸 이제 특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행이 이제 5가지잖아요. 5가지인데 사주를 쭉 봤더니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목화 토금수가 있어야 되는데 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목이 없으니까 목이 없는 사주는 어떨까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쭉 나와요. 그래서 목이 없는 사주의 특징해서 이렇게 나와서 뭐 대략적인 성향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만세를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은 수가 없어 그러면은 수가 없는 사람의 특징,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사주 정보들을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이 많거나 뭐 목이 많거나 특정 오행들이 좀 많은 사주들이 있겠죠. 한쪽에 좀 몰려 있는 사주들. 그럴 경우에는 뭐 금이 많은 사주, 목이 많은 사주, 뭐 수가 많은 사주, 뭐 그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은 또 재밌는 정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주에 대한 흥미를 좀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무 신봉하지는 마시고, 이건 단식 판단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육신으로 찾아보는 방법인데요. 아까 보시면 한자 위에 편관, 뭐 상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찾아보게 되면은 뭐 특정한 그 육신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가 많은 경우에는 뭐 재다사주 또는 재다신약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식상이 많다. 이거 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식신이 많거나 또는 상관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식상 과다사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만약에 내가 정관이든 편관이든 이렇게 관이라고 써져 있는 글자가 많다 그러면은 관다사주, 뭐 관성이 많으면 어떤가, 뭐 그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은 되게 재밌는 정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 가는 것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거는 이렇게 단식으로 찾아보시는 거는 재미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만세력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만세력 사이트나 어플들은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크만세력을 씁니다. 이건 더크막당에서 만든 만세력인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많이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주로 쓰는 만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되고 안드로이드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 다운받으셔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다 되니까 뭐 가입하거나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쉽게 바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메뉴를 보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은 사주팔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는 대운, 세운 이렇게 보는 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세운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새롭게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오늘 걸로 해볼까요? 오늘이 23년 8월 15일이니까 이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죠. 지금 5시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 이 시간에 태어난 남자의 사주. 그래서 보시면은 개묘년 경신월 일사일 이모시에 태어난 사람인 거죠. 지금 시간 입력하게 되면은. 그리고 뭐 정관, 편인, 뭐 정인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더 큰 만세력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격을 이렇게 딱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격을 바로 표시해 주니까 이 사람의 격이 무엇인지, 그래서 격이라는 거는 내 생활에 지향점,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그런 역할이 이제 이 격이에요. 그래서 사주 처음 보셨을 때 입력해가지고, 아, 내 격이 무엇이? 그리고 용신도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용신의 의미는 뭐 경금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데, 뭐 경금용신이니까 경금이 들어오면 다 잘 돼, 막 그런 만병통치약 용신이 아니고, 요 태어난 월이거든요. 이 월에서 이 지장간에서 쓰는 그 글자가, 주로 쓰는 적성으로 쓰는 글자가 경금이다. 그래서 그런 그 적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제 이 경금 용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사주는 진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진월에 태어났는데 정제격이 되고, 이 용신은 이제 봄생이고 또 이제 진중에 있는 요 을목을 주로 쓰는 거라서 을목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 그래서 이 용신을 쓴다는 얘기는 내 적성을 을목에 해당하는 적성을 내가 사용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고, 격 같은 경우에는 내 직업, 그 사회적인 역할이 정제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더 큰 만세력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하게 되면은 프로 모드랑 이제 라이트 모드가 있는데, 라이트 모드가 1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펼치게 되면은 뭐 성향들이 나오죠. 격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오고, 뭐 격국이 무엇이고, 뭐 정관격이니까 정관격이라서 뭐 이런 성향이 나타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제 여기 용신의 기신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직 좀 어렵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글자들이랑 못 쓰는 글자들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설명 쭉 나오고, 뭐 격국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처음에 사주 공부하실 때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주 프리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거는 좀 비싸요. 프로 모드라 그래가지고 한 99,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 아니시면은 굳이 비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이것만 이용하시고, 내가 조금 더 좀 뭔가 공식이라든지 그런 걸 알고 싶어 그러시면은, 이게 이 부분은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월에. 그래서 이거 결제하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사주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뭐 어떤 성향인지 이렇게 보시면은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시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또 의문점도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만세력 보는 법은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